저는 조나래입니다. 39살이죠. 지금은 발효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해 전, 전남 해남의 작은 중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우리 집은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만으론 힘들다며 절임 배추 공장도 함께 운영하셨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배추밭으로 향했어요. 학교 가기 전엔 항상 공장 일을 도왔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이었어요. 플라스틱 장갑을 끼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뒤집어가며 소금을 뿌렸죠. 그 냄새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교복에서도 머리카락에서도 그 냄새가 났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코를 막았어요. 몇몇은 대놓고 얼굴을 찡그렸죠. 저는 가장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오은채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은채는 전교 1등이었어요. 키도 크고 예뻤죠. 반 아이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나래야. 은채가 저를 불렀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죠. 뭐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차갑더라고요. 있잖아, 나래야. 없는 집 딸이면 적어도 냄새라도 안 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웃음소리가 터졌죠.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교실이 이상해. 다들 불편해한다고. 은채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을 둘러봤죠. 맞지, 얘들아?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배추 냄새가 배인 교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냄새를 바꿔보겠어.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발효처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발효가 뭐야?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지. 처음엔 맛없어도 기다리면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예언이 될 줄은 말이죠. 그 사건 이후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더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코를 막았죠. 누군가는 저기 냄새 온다고 속삭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이셨죠. 김 선생님은 성적 순위를 매번 공개하셨어요. 시험이 끝나면 1등부터 꼴찌까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1등 오은채, 2등 박민수, 3등 이수진. 제 이름은 항상 뒤쪽에서 불렸어요. 20번째쯤 되었을 때 들렸죠. 김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면 은채가 저를 흘끔 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조나래, 이번엔 조금 올랐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김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혼자 먹었어요. 도시락을 열면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치였는데 그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저 냄새 진짜 심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혼자 먹었죠. 은채는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쁜 도시락통에 깔끔한 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죠.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나래야, 자리 바꿀까? 어느 날 은채가 제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왜?
너 혼자 뒤에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 앞으로 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여기가 좋아. 그래? 그럼 말고. 은채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알았습니다. 은채가 다른 아이들한테 말했더라고요. 나래한테 앞자리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더라. 자기가 냄새 나는 걸 아나 봐. 그 말이 제게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선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은채는 매너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어요. 선생님께 뭔가 드릴 때면 꼭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두 손으로 받으세요. 매너거든요.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은채는 뭐든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 촌스러운 아이였고요. 어느 날 급식실에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식판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은채 신발에 국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 은채가 소리쳤어요. 하얀 운동화에 국물이 묻었더라고요. 미안해. 저는 휴지로 닦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채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어차피 너는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말했죠. 진짜 이런 애들 때문에 짜증나.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해?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래야, 가난하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열심히 사는 건데 창피를 당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생각했어요. 은채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냄새라도 안 나게 살라는 그 말이 특히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냄새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 냄새가 나쁜 것만은 아닐 텐데. 김치도 냄새가 나지만 맛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발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냄새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찾아봤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냄새와 향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첫 번째로 한 일은 공부였어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5시 반에 집에 와서 씻고 학교에 갔죠.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갔어요.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두 시간 더 했죠. 잠자는 시간을 줄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냄새라도 안 나게 살라는 그 말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였습니다. 집에 컴퓨터는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수학과 영어 강의를 들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강의 속도도 빨랐고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2번, 3번 들었어요.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5번째였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10번째였죠. 선생님들이 놀라셨어요. 나래야, 어떻게 공부했어?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 집에서 도와주시나? 아니요. 혼자 해요.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효에 대한 관심도 더 깊어졌어요. 과학 시간에 미생물에 대해 배웠는데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김치가 익는 과정,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모두 과학이었어요.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관찰했어요.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이죠. 소금의 농도에 따라 배추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도 변했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돼?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냥 그런 거지.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과학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발효 관련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미생물학 책도 읽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냄새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발효 과정에서 나는 냄새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오히려 그 냄새가 제대로 발효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냄새가 아니라 향을 설계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효는 단순히 썩는 게 아니라 설계된 변화였습니다. 온도와 습도, 시간을 조절해서 원하는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진로를 정해야 했어요.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발효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나래야, 우리 형편의 대학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국립대 갈게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는 반에서 5번째 안에 들었습니다. 수능을 봤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목표했던 국립대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래가 장하다. 정말 장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생각했어요. 은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냄새라도 안 나게 살라던 그 말이요.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언젠가는 냄새를 향으로 바꿔보겠어. 그 다짐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지도 알겠더라고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식품영양학과에서 본격적으로 발효를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미생물학, 식품화학, 발효공학까지. 모든 게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어요. 실험실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저였거든요. 김치 발효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나래 학생, 실무 감각이 좋네요. 지리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저는 집에서 실제로 발효 과정을 봐왔으니까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R&D 부서에 취직했어요. 발효식품 개발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화학 첨가물 연구에 보냈거든요. 자연 발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소비자들은 빠르고 일정한 맛을 원한다고요. 팀장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쉬웠습니다. 진짜 발효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 외에 주말에는 지역 농가를 도왔어요.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 할머니들께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맛은 공장에서 만든 것과 확실히 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몰라.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점 그 맛을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포함됐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이것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저는 드디어 창업을 결심했어요. 소금꽃 발효연구소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고향 해남의 소금과 우리 집 발효 기술을 결합한 거였어요. 처음엔 김치부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DEC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첫 달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죠. 주변에서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래야,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남편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중학교 동창은 아니었지만 대학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였거든요. 조용하지만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장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좋은 김치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김치 말이죠. 전략을 바꿨어요. 김치만이 아니라 젓갈,
된장까지 라인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신선한 재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달 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고객 리뷰도 좋았습니다.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시어머니 김치 맛이 나네요. 아이가 편식하는데 이 김치는 잘 먹어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대로 된 발효의 맛을 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스타트업에 선정됐어요. 정부 시상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발효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화학 첨가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중학교 때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냄새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냄새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나는 향은 자연이 만드는 예술이에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급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나 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냄새로 조롱받던 아이에서 향을 설계하는 사람이 됐네. 그 순간이 참 뿌듯했습니다. 2024년 말이었어요. 갑자기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20년 만의 모임이었죠.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어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말했어요. 한번 가봐. 이제는 다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숨어야 하는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창회 장소는 해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명함도 준비해 갔죠. 소금꽃 발효연구소 대표 조나래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입구에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오은채였습니다. 여전히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화려해졌다고 할까요? 은채는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반지 같았습니다. 문장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 나래야? 은채가 저를 알아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죠. 안녕, 은채야.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뭐 해? 사업해. 발효식품으로. 어머, 사업가네? 대단하다. 은채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얕보는 듯한 톤이었어요. 참, 소개할게. 내 남편 장도규야. 은채가 옆에 남자를 가리켰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도 비싸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도규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김치 장사라니 귀엽네요. 도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귀엽다고? 왜 김치가 귀여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업 어때? 힘들지? 은채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괜찮아. 나름 잘 되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도규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뭐든 바닥 찍고 반등하는 법이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바닥 찍고 반등한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규는 뭘 해? 제가 물었어요. 식품회사 다녀요. 중견기업이죠. 은채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회사 창업자세요. 재벌가 며느리가 된 거죠.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그 반지가 가문의 상징인 듯 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저는 적당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래도 사업 잘 되면 우리 회사랑 협업할 수 있을 거야. 은채가 말했어요. 협업? 응. 우리가 유통 도와줄 수도 있고, 물론 품질이 괜찮다면 말이지만,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품질이 괜찮다면, 제 제품 품질을 의심하는 건가요? 고마워. 하지만 지금도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래? 그럼 명함이라도 줘봐. 혹시 모르잖아. 은채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채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 대표라고 나와 있네? 응. 내가 만든 회사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하네. 소금꽃 발효연구소? 해남 소금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발효는 냄새 안 나? 은채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또 냄새 이야기였어요. 발효에서 나는 건 냄새가 아니라 향이야. 자연스러운 거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은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적당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채와 도규는 상석에 앉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죠. 은채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도규 씨도 멋있어. 부럽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렸어요. 은채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반지를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가끔 몇몇 동창들이 제게 말을 걸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게 편했어요. 굳이 관심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규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바닥 짚고 반등한다는 그 표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동창회가 한창일 때 저는 잠깐 휴게실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거든요. 휴게실에서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동창회 어때? 할인이 물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었죠. 지금까지 제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냥 그래. 다들 변한 것 같으면서도 안 변한 것 같고. 은채도 왔어? 응. 왔어. 남편도 데리고 왔더라. 남편, 어떤 사람인데? 할인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장도규라고 해. 식품회사 다닌다는데 재벌가 사위래.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제가 불렀어요. 언니, 남자 이름 뭐라고 했어? 할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도규. 왜? 장도규. 할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내 전 남자친구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인의 전 남자친구. 그런데 왜 할인은 그런 표정을 지을까요? 정말? 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귀었어.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할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지금 얘기하기 힘들어. 집에 가면 자세히 말할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안 했어. 아, 바닥 짚고 반등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 할인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거야. 그 말이야. 뭐가? 그 사람 입버릇이었어. 맨날 그 말했거든. 바닥 짚고 반등한다고? 언니, 확실해.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할인아, 진정해. 집에 가서 자세히 들을게. 언니, 조심해. 그 사람 정말. 할인이 말을 멈췄어요. 뭐,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먼저 집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인과 도규가 사귀었다고.
그것도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휴게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도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래야, 어디 갔었어? 은채가 물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도규를 유심히 봤습니다. 할인과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할인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할인이 도규랑 사귀었던 적이 있대.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는데, 그럼 지금 은채 남편이랑? 그런 것 같아. 할인이 엄청 화를 내더라. 민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 집에 도착하니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언니, 할인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얼른 할인을 안았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할인이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서 돈을 받아갔어. 결혼 준비한다고. 얼마나? 2천만 원. 내가 모은 전 재산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천만 원이면 할인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잠수 탔어.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랑 결혼했더라. 할인이 계속 울었어요. 고소는 안 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연인 사이에서 준 돈이라서 증명하기 어렵다고.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증거를 다시 모아보자.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형부 말이 맞아. 언니,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증거를 모아보자. 그날 밤 할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규가 얼마나 교묘하게 할인을 속였는지 말이죠. 결혼 준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동생을 그렇게 속인 사람이 은채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니. 그리고 동창회에서 저에게 바닥 찍고 반등한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할인아, 송금 내역 있어? 응, 다 있어. 문자나 음성 메시지도? 그것도 있어. 삭제 안 했거든. 민호가 말했어요. 좋아. 이제 제대로 정리해보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증거를 정리했어요.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까지. 도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규가 제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혼자였어요. 은채는 보이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도규가 인사했어요. 동창회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요. 도규가 말끝을 흐렸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할 자리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소개라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와서 취업을 부탁한다고? 갑자기 왜요? 회사 상황이 좀, 그리고 집안 사정도 복잡해지고. 도규가 머뭇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데요? 말하기 어려운 일이 좀 있어요. 급하게 돈도 필요하고. 혹시 가불도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할인에게 했던 짓을 또 하려는 거라고. 가불요? 네. 취업하면 월급에서 빼면 되잖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규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도규 씨, 남의 삶을 바닥짓게 만든 뒤에 반등을 말하시나요? 도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동생 조아린 기억하시죠? 그 순간 도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인이를 아시는군요. 저는 일어났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 여동생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귀셨죠? 도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2천만 원 받으셨죠? 그리고 잠수 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셨고요.
그건 오해가 있어요. 오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저는 할인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꺼냈어요.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까지. 이것도 오해인가요? 도규가 그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 동생이 몇 년을 고생했는지 아세요? 도규가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명함을 꺼내서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부탁합니다. 일자리만이라도. 그 순간 저는 중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은채가 명함은 두 손으로 받아라고 했던 그때 말이죠.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일자리요? 제가 왜 도규 씨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나요? 제발, 미안하다면 할인에게 먼저 돈을 갚으세요. 이자까지 해서요. 민호가 준비해둔 법률 자문을 꺼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인이가 원하지 않아서 민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규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얼마나? 원금 2천만 원에 지난 6년간 이자까지. 계산해보니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도규 씨가 해결하실 문제죠.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칠 때는 생각 안 하셨으면서.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한 달 안에 연락 없으면 고소장 넣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도규가 명함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할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잘했어. 저런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해야 해. 그런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상황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할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규가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분할로라도 갚겠다고 했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할인을 안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있다고. 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몇 주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채와 도규가 이혼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더라고요. 도규가 다른 여자들한테 사기친 게 발각됐다더라. 은채 시댁에서 완전히 잘렸대.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특별히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중학교 담임이셨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 나래야? 김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 어떤 사업인데? 발효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김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와, 대단하다. 나래가 그렇게 컸구나.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도 받았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성적 순위를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성과를 말하는 입장이 됐더라고요. 정말. 어떤 상인데? 우수 스타트업 상이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회사가 받는 상이에요. 김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나래야, 정말 자랑스럽다. 중학교 때 생각하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저도 그래요. 그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그 험한 시절을 견뎌낸 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인에게 연락했어요. 할인은 도규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있었어요. 매달 조금씩이지만 착실하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뭘? 도자 공방 차릴 거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할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언니. 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
저도 기뻤어요. 할인이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새로운 제품 개발에 몰두했어요. 바닷바람 묵은지라는 제품이었습니다. 해남의 바닷바람을 막고 자란 배추로 만든 묵은지였어요. 발효실에서 김치가 익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과정이 참 신기하다고. 처음에는 생배추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맛으로 변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놀림받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를 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제품 포장을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발효는 시간이 답이었네. 악취도 상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는 거야. 새 제품에 라벨을 붙였어요. 소금꽃 발효연구소라는 로고 옆에 바닷바람 묵은지라고 적힌 라벨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은채의 말이 떠올랐어요. 냄새라도 안 나게 살라던 그 말이요. 이제는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완성된 제품을 들여다봤어요. 김치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발효가 만들어낸 깊고 복합적인 향이었어요. 냄새라고 불리던 것을 향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발효실의 김치들이 오늘도 조용히 익어가고 있듯이 제 인생도 계속 발효되어 갈 거예요. 더 깊고 더 풍부한 맛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